최적화 일치로입니다. 봉제 공장 품질관리 24부작 시리즈 중 오늘은 12번째 내용입니다. 재단 부서에서 하루에도 수십 번 반복되는 패턴, 마카, 연단, 커팅, 패널 이와 같이 5단계 검사가 한 번만 어긋나도 전체 공정이 멈추고 바이어 컴플레인이 발생하고 완제품에서 원인을 찾느라 많은 시간 소요되며 그로 인한 비용이 발생하는 상황이 많았습니다. 오늘 내용은 그 지점을 정면으로 확인하려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확인하시면 다음에 3가지 문제가 정리됩니다. 첫째, 불량의 원인을 재단 단계에서 명확히 추적할 수 있는 검사 체계를 확인 가능합니다. 둘째, 패턴부터 커팅까지 각 단계에서 놓치기 쉬운 불량 발생 요인과 그 예방 기준선을 확인 가능합니다. 셋째, 봉제 이전 단계에서 불량을 0%에 가깝게 줄이는 실질적인 재단 품질 관리 프로세스를 확인 가능합니다. 오늘 영상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단 부서 품질 관리 위치와 전체 흐름. 2. 패턴 검사 치수, 시접, 수축, 적용성 확인. 3. 마카 영립 검사와 연단 준비 검사. 4. 커팅 검사와 패널 검사 봉제 전 최종 게이트. 5. 재단 부서에서 자주 발생하는 불량 등급, 대표 불량 종류. 6. Q&A 5가지. 7. 결론. 1. 재단 부서 품질 관리 위치와 전체 흐름. 재단 부서는 의류 제조 공정에서 가장 먼저 불량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가장 먼저 불량을 차단할 수도 있는 구간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원단이 입고되어 자재 창고를 나와 재단실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원단은 소모되기 시작합니다. 이 시점부터는 검사 포인트가 누락되면 그대로 원단 손실, 재단 재작업, 마커 제출력, 봉제 대기 등으로 많은 비용이 추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재단 부서의 검사는 단순히 눈으로 보는 확인이 아니라 공정 진입 허가에 가깝습니다. 공장은 보통 원단 입고 검사, 재단 부서 단계별 검사, 봉제 인라인 검사, 피니싱 포장 검사, 출고 전 검사의 형태로 움직입니다. 이 중에서 오늘 확인하는 재단 부서 단계는 원단의 품질을 입체 형태로 바꿀 준비를 하는 과정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평면 자재를 패턴에 맞는 분량으로 나누는 작업이므로 여기서 잘못되면 봉제 파트에서는 아무리 정밀하게 봉제해도 치수가 맞지 않고 솔기 위치가 어긋나는 등 여러 부위가 서로 맞지 않는 문제가 연속 발생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재단 부서에서의 품질 관리가 곧 공장의 불량 등급 체계와 연결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바이어 스펙에서 크리티컬 원단 이색, 방향 뒤집힘, 프린트 위치 이탈 5mm 이상, 메이저, 바이어스 틀어짐 1% 이상, 사이즈 편차 초과, 마이너 미세 오염으로 구분되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등급을 재단 부서가 모르면 재단 작업자는 이 정도면 봉제에서 커버되겠지 하는 심리로 통과시키게 됩니다. 그러나 생산관리자는 이 단계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재단 단계의 불량은 봉제에서 수리할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즉 재단 부서는 봉제에서 보완이 불가능한 불량부터 먼저 검출해내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 설명드릴 5단계 검사는 전부 봉제 전의 불량을 끊어내는 구조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구조가 견고해질수록 공장의 DHU는 안정되고 AQL 1.0에서 2.5 사이를 요구하는 바이어의 최종 검사도 부담이 줄어듭니다. 2. 패턴 검사 치수, 시접, 수축, 적용성 확인. 패턴 검사는 의류 생산의 첫 단추입니다. 여기서 1mm를 허용하면 커팅, 봉제, 프레스, 포장까지 누적 오차가 생기며 마지막에는 사이즈가 전체적으로 맞지 않는 상태로 출고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특히 해외 OEM, ODM 공장에서는 패턴이 바이어의 원형, 테크팩, 그레이딩 규칙과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충분하지 않아 작업 중간에 대량 수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패턴 검사의 핵심 포인트를 하나씩 설명하겠습니다. 첫째, 설계 치수 일치 여부 확인입니다. 바이어가 준 스펙 시트, 스타일 시트를 기준으로 패턴 치수가 정확히 맞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때 바디 길이, 소매 길이, 아몰, 밑단 둘레, 허리 둘레, 힙 둘레처럼 최종 실루엣을 좌우하는 포인트는 각각 체크리스트에 기록합니다. 공장에 따라서는 패턴마다 QC 스탬프와 패턴 메이커의 이름, 확인 날짜를 남겨 재사용 시점에도 추적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둘째, 시접 여유분 설정입니다. 재단에서 가장 빈번하게 나오는 불량의 시접, 누락과 불균형 시접입니다. 패턴마다 1cm, 1.5cm, 0.6cm 등 다른 시접 규칙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을 패턴에 명기하지 않으면 커팅 담당자는 물론 이후 모든 작업자가 혼선을 겪게 됩니다. 이 경우는 봉제 파트에서 100% 수정이 불가능하므로 재단 단계에서 차단해야 합니다.
셋째, 수축률 반영입니다. 면직물, 레이온, 텐셀, 울 혼방 등 수축이 예상되는 소재는 패턴의 워시 또는 슈링케이즈 어라운스를 반영해야 합니다. 바이어가 사전에 세탁 후 총장 2% 이내라는 조건을 준 상태라면 패턴이 그 수축을 감안해 길이를 더한 상태로 출발해야 합니다. 이 조정을 패턴 단계에서 누락하면 완제품 검사에서 총장 부족으로 완전 불량으로 구분되어 이건 리워크가 거의 불가능하므로 출고 자체가 막히게 되고 재작업이 필요합니다. 넷째, 원단 특성과 패턴 적용성입니다. 스트라이프, 체크, 보더, 디지털 프린트, 램프 패턴 등 맞춰야 하는 방향성이 있는 원단의 경우 패턴에 해당 정보를 반드시 기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센터 프런트 머스트 매치 스트라이프라고 기입되어 있으면 마카 형립 단계에서부터 스트라이프를 맞추는 방향으로 마카를 짜게 됩니다. 이런 지시가 없으면 재단은 자동으로 원단 소요량을 줄이는 방향으로만 마카를 짜게 되어 결과적으로는 이색, 무늬불일치라는 불량이 발생합니다. 다섯째, 패턴의 완성도입니다. 단추 위치, 포켓 위치, 다트와 절개선의 일치, 안단과 몸판의 길이 차이, 심지 재단용 패턴 분리 여부 등을 한 번에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심지는 패턴이 따로 없어서 재단 현장자가 임의로 잘라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접착 심지가 늘어나거나 위치가 달라져서 프런트가 비틀리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패턴에 이런 부속 패턴까지 포함시켜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예방책입니다. 이렇게 패턴 검사를 해두면 이후 단계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건 패턴이 맞게 나갔으니 마카나 연단에서 틀어진 것이다라고 단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즉 패턴 검사는 이후 모든 공정의 원인 규명 기준점이 되는 것입니다. 3. 마카 형립 검사와 연단 준비 검사. 패턴이 정확하게 준비되었다면 이제 그 패턴들을 원단 위에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어떤 수량만큼 배치할지 결정하는 단계가 마카 형립입니다. 이 단계는 원단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할 것인가와 품질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가져갈 것인가라는 두 목적이 충돌하는 구간입니다. 효율만 보려 하면 줄무늬가 어긋나고 품질만 보려 하면 원단 소요량이 늘어납니다. 따라서 2단계의 검사는 단순히 마카 용지 한 장을 올려놓고 보는 수준이 아니라 생산계획서, 원단 특성, 바이어 스펙을 동시에 철저하게 대조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마카 형립 검사에서 필수로 확인할 항목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패널 수량과 사이즈 믹스 확인입니다. 바이어가 주문한 사이즈 비율 기준으로 마카에 들어간 패널 수량이 정확한지 확인합니다. 이때 하나라도 누락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지며 이 재단이 라인 투입 스케줄과 맞지 않으면 라인이 대기하는 일이 생깁니다. 재단 부서의 검사 실수가 곧 생산의 정체로 이어지는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둘째, 패턴의 방향성 확인입니다. 결방향이 위로만 가야 하는지, 좌우 대칭이 허용되는지, 원단의 플리스 방향이나 기모 방향이 있는지, 프린트가 한쪽으로 흐르는지 등을 모두 봅니다. 방향성이 있는 원단을 반대로 놓아 자르면 출고 못하는 완전 불량 제품이 됩니다. 특히 원웨이라고 적힌 마카는 연단 시에도 반드시 동일 방향으로만 놓이도록 현장 작업자에게 다시 한번 구두로 전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셋째, 마카 위치와 원단 특성 연계 확인입니다. 프린트 원단, 스트라이프, 잡무늬, 잉크 번짐 가능성이 있는 디지털 프린트 등은 이 부분은 잘라 쓰지 말 것이라는 표시가 원단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카 형립 검사는 이 표시와 마카가 겹치지 않는지 확인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이 확인을 누락하면 커팅 이후에 패널에서 오염이 발견되고 그때는 이미 원단이 잘려 있어서 대체가 어렵습니다. 마카 형립 시점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넷째, 연단 길이 확정입니다. 마카가 확정되면 연단 길이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때 확인하는 것은 연단 가능한 최대 적층 높이, 원단의 신축 탄성, 커팅기 종류, 당일 생산 물량입니다. 연단 높이를 지나치게 높게 설정해버리면 아래쪽 장에서는 칼날이 밀리거나 원단이 비틀려서 커팅선이 틀어집니다. 반대로 너무 낮게 쌓으면 커팅은 정확하지만 생산성이 떨어져 전체 라인이 기다리게 됩니다. 그래서 마카 형립 검사는 곧 생산성 설계와 맞물린다고 보셔도 됩니다. 다섯째, 연단 준비 검사입니다. 실제로 원단을 쌓기 전에 원단 롤의 이색 여부, 롤 간 폭 차이, 롤 조인트 위치, 롤 끝단의 손상 등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창고 입고 시점에서 모두 확인되어 있어야 하나 재단 부서에서 한 번 더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스트라이프나 체크는 롤마다 미세하게 톤이 달라지므로 한 마커 안에 다른 톤이 섞이지 않도록 연단 전에 배치를 조정해야 합니다. 4. 커팅 검사와 패널 검사. 봉제 전 최종 게이트.
연단이 끝나면 이제 실질적으로 원단이 옷의 부품으로 바뀌는 단계, 즉 커팅 단계로 들어갑니다. 이 과정은 작업 속도, 칼날의 예리함, 장비의 상태, 작업자의 집중도에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작업 조건이 항상 일정하지 않다는 전제를 가지고 검사 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커팅 단계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커팅 선의 정확성입니다. 마카에 표시된 선을 그대로 따라 잘랐는지, 곡선부에서 칼날이 각지지 않았는지, 코너 부분에서 칼날이 멈추지 않았는지, 아몰과 목둘레같이 곡률이 있는 부분에서 라인이 끊기지 않았는지 등을 차례대로 봅니다. 곡선부 라인이 각지면 봉제에서 시접을 제대로 처리 못해 솔기가 우글거리거나 반대쪽과 겹치지 않아 비대칭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커팅 도구의 상태입니다. 수동 나이프, 기계식 직선 커터, 라운드 나이프, 자동 커팅기 등 장비 종류에 따라 점검 항목이 조금씩 다르지만 공통적으로는 날의 예리함, 안전가드 이상 유무, 커팅 속도와 원단 적층 높이의 균형을 확인해야 합니다. 칼날이 무뎌지면 위쪽 적층과 아래쪽 적층의 커팅 폭이 달라져 층별 사이즈가 달라지는데 이 불량은 패널 검사에서 발견되더라도 이미 그 단을 버려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커팅이 끝난 후에는 즉시 재단물 치수 확인을 합니다. 흔히 현장에서는 상, 중, 하 지점에서 각각 한 장씩 꺼내어 기장, 폭, 곡선 어긋남 등을 실측합니다. 실측은 특정 도구도 사용하지만 사용된 재단 패턴 위에 놓아 차이를 확인합니다. 이때 허용 오차를 넘어서는 편차가 발견되면 그 단 전체를 다시 봅니다. 이 검사가 중요한 이유는 연단 적층이 높아질수록 아래단에서 미끄러짐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 패널 검사입니다. 패널 검사는 간단하게 말하면 이 재단 묶음을 봉제 라인에 올려도 되는가를 최종으로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여기에서는 다음 포인트들을 봅니다. 첫째, 패널의 형태와 방향입니다. 좌우가 바뀌지 않았는지, 앞판과 뒷판이 섞이지 않았는지, 맞주름이나 플리츠가 들어가는 패널이 평판과 섞이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특히 양쪽 소매가 서로 다른 치수로 잘리는 사고가 많았기 때문에 소매는 반드시 한 벌 단위로 묶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패널의 수량입니다. 마카에서 요구한 수량과 실제 커팅된 수량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여기서 한 장만 모자라더라도 재단 부서에서는 한 장 재단을 다시 해야 하고 한 장 재단은 연단 대비 원단 소모량이 높고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수량이 맞게 커팅되는 것이 가장 경제적입니다. 패널 수량은 일반적으로 넘버링 작업으로 대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 패널의 상태입니다. 커팅된 단면의 올 풀림, 칼날로 인한 눌림, 오염 이식, 원단 결함 노출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특히 연단 중간에 있었던 원단 이색이나 오염이 커팅 후에 드러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패널 검사는 그날그날의 원단 상태를 다시 한번 기록할 수 있는 좋은 시점입니다. 이 기록은 나중에 바이어에게 해당 생산분의 특정 단에서만 톤 차이가 났다는 설명을 할 때 근거 자료로 활용됩니다. 넷째, 번들링과 식별입니다. 패널 검사가 끝난 재단물은 사이즈별, 색상별, 스타일별로 구분해 번들링을 하고 각각의 스타일명, 오더번호 사이즈, 수량을 기입합니다. 이것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봉제 라인에서 다른 사이즈가 섞여 들어가고 나중에 완제품 검사에서 사이즈 콘입으로 메이저 불량이 발생합니다. 재단 부서가 번들링을 꼼꼼히 해두면 봉제는 그 라벨을 신뢰하고 작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네 가지를 통과하면 비로소 그 재단물은 생산 투입 허용 상태가 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설명의 기술적인 축입니다. 5. 재단 부서에서 자주 발생하는 불량 등급, 대표 불량 종류. 이제부터는 현장에서 실제로 많이 나오는 불량을 등급과 함께 정리하고 각각의 예방 포인트를 짚어보겠습니다. 주재 요청에서 봉제 공장 품질 관리, 불량 등급 및 불량 종류, 방지안이 있었으므로 그에 맞추어 설명하겠습니다. 첫째, 방향성 역재단 크리티컬. 원웨이 원단인데 위아래가 뒤집혀 잘린 경우 또는 나염, 프린트가 위를 바라보아야 하는데 일부 패널이 아래를 향하게 잘린 경우입니다. 원인, 마카용 립시 방향성 표시 누락, 연단 작업자에게 방향성을 구두로 전달하지 않음, 커팅 시 마카를 뒤집어 놓고 작업 방지안. 마카 상단에 큰 글자로 방향을 인쇄하고 연단 시작 전 작업자 미팅에서 그날 사용할 원단의 방향을 공지합니다. 연단대에도 화살표를 붙여 작업자가 시선만 돌려도 방향을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사이즈 편차 초과. 총기장, 소매 길이, 허리둘레 등이 바이어 허용 오차를 벗어난 경우입니다. 원인, 연단 높이가 너무 높아
아래 단이 미끄러짐, 커팅 칼날의 예리한 부족, 패턴 수축 반영 누락, 방지안. 연단 높이를 원단별로 다르게 관리하고 아래 단에서 샘플을 꺼내 즉시 실측합니다. 커팅 칼날은 일정 수량마다 교체 기준을 설정해 두고 교체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셋째, 원단 이색 혼입. 한 벌 안에 서로 다른 톤의 원단이 섞여 들어간 경우입니다. 원인, 롤 간 색차 확인 미흡. 연단 시 다른 롤을 섞어 놓고 마킹을 하지 않음. 방지안, 연단 전에 롤별 톤 라벨링을 하고 한 마커 안에는 동일 톤만 사용하도록 룰을 만듭니다. 어쩔 수 없이 다른 톤을 써야 한다면 그 단 전체를 별도 번들로 묶어 봉제에서도 따로 작업하도록 합니다. 넷째, 스트라이프 체크 매칭 불량. 설명, 앞판과 소매, 포켓과 몸판의 줄이 맞지 않는 경우입니다. 원인, 마카에서 줄 맞춤 기준을 반영하지 않음, 연단 시 패턴 위치를 미세 조정하지 않음. 방지안, 마카 제작 시 줄 맞춤 라인을 그려놓고 연단 작업자는 그 라인에 실제 원단줄을 맞춘 후 커팅을 시작합니다. 이 과정은 시간이 조금 걸리지만 완제품의 외관 품질을 크게 향상시킵니다. 다섯째, 패널 혼입. 다른 스타일의 패널, 다른 사이즈의 패널이 한 번들 안에 섞여 있는 경우입니다. 원인, 패널 검사 시 번들링 규칙 미준수, 번들, 라벨 기인 누락. 방지안, 패널 검사 후 즉시 번들링하는 원칙을 세우고 임시로 쌓아두는 것을 금지합니다. 번들 라벨에는 최소한 스타일, 사이즈, 수량, 커팅 일자를 적어 추적성을 확보합니다. 이 5가지는 대부분 재단 단계에서 한 번만 더 확인했다면 막을 수 있는 분량입니다. 결국 재단부서 품질 관리의 본질은 뒷공정이 더 이상 리커버를 하지 않도록 앞에서 끝내는 것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6. Q&A 5가지. 첫 번째, 패턴 검사를 매번 해야 합니까? 아니면 신규 스타일만 하면 됩니까? 이상적으로는 신규 스타일, 사이즈 확장, 원단이 바뀐 스타일, 바이어가 스펙을 수정한 스타일은 반드시 다시 검사해야 합니다. 같은 스타일을 동일한 원단으로 반복 생산하는 경우에는 최초 패턴과 비교하는 정도의 샘플링으로도 충분합니다. 다만 패턴 파일이 디지털로 바뀌었거나 패턴 담당자가 교체되었을 때는 재승인 절차를 넣어야 안전합니다. 두 번째, 연단에서 원단 분량이 계속 보일 때 작업을 어디까지 진행해야 합니까? 원단 창고에서 이미 분량률이 기준치에 근접해 있었다면 재단에서는 동일한 분량이 추가 검출되는 시점에 작업 중단, 품질 책임자 호출 기준으로 삼는 것이 좋습니다. 연단 작업자는 생산 압박 때문에 분량을 보고도 계속 진행하려는 경향이 있으므로 중단 권한을 재단 책임자에게 명확히 줘야 합니다. 세 번째, 커팅 칼날 교체 주기를 어떻게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까? 원단의 두께, 적층 높이, 칼날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몇 단마다라는 절대 기준보다 실측, 오차가 반복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예를 들어 동일 원단, 동일 적층 높이에서 하단부 사이즈가 2회 연속 허용 오차를 벗어났다면 즉시 칼날을 교체하고 그 시점을 교체 기준으로 문서화합니다. 네 번째, 패널 검사를 축소하면 생산성이 올라가는데 어느 정도까지 축소가 가능합니까? 완전 축소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패널 검사는 봉제 이전에 할 수 있는 마지막 품질 보증 단계입니다. 다만 동일 스타일을 대량으로 연속 생산하는 경우 첫 단중간 단마지막 단을 기준으로 샘플링 검사를 하고 중간에 불량이 발견되면 그 구간만 전수로 확대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검사 결과를 기록해두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재단 부서에서 발생하는 불량을 봉제 부서에서 자꾸 책임지라고 하는데 어떻게 정리해야 합니까? 공정별 검사 기록과 번들 라벨을 체계화하면 해결 가능합니다. 재단 단계에서 패턴, 마카, 연단, 커팅, 패널 검사표를 작성해두고 번들마다 그 검사표 번호를 부여하면 봉제에서 불량이 발견되었을 때 어느 번들에서 온 것인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트레이서빌리티를 확보하면 어느 부서의 책임인지 논쟁하지 않고 해당 공정의 기준을 강화하는 쪽으로 개선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7. 결론. 오늘은 12번째 내용으로 재단 부서의 단계별 검사를 확인하였습니다. 요약하면 패턴에서 설계와 시접, 수축을 정확히 해두어야 하고 마카형 립에서 방향과 수량, 원단 특성을 맞춰야 합니다. 연단에서 적층 높이와 원단 상태를 다시 확인해야 하고 커팅에서 실제 치수와 칼날 상태를 점검해야 하며 마지막 패널 검사에서 봉제에 투입할 수 있을 정도로 형태 수량 상태를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이 5단계를 문서화하고 불량 등급과 연결해 두면
재단 부서는 가장 먼저 분량을 만드는 부서가 아니라 가장 먼저 분량을 막는 부서가 됩니다. 오늘 설명드린 항목을 공장 상황에 맞춰 세부 규격으로 전환해두면 이후 봉제 인라인 검사와 최종 AQL 검사에서도 훨씬 수월하게 합격선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을 보시며 떠오르는 경험이나 주변 이야기가 있으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 소중한 경험이 다른 분 품질 관리에 깊은 지혜와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바랍니다. 후속 영상도 바로 받아보실 수 있으며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